1995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웽웽웽. 태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죠. 갑자기 귀에 들린 사이렌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지?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차 3대가 골목길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회전하며 온 동네를 비추고 있었죠. 태준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불안한 예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설마 골목 어귀에 도착한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경찰차들이 자신의 집 앞에 멈춰 있었거든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죠.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집에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저렇게 많이 와 있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태준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태준은 숨을 죽이고 집 쪽으로 다가갔어요. 경찰관 2명이 집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김철수 씨, 절도와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어요. 태준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집 안에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철컹. 수갑 소리가 태준의 귀에 들렸어요. 아버지.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그 집이네.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전인가 봐. 이웃들의 속삭임이 태준의 귀를 찔렀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태준은 서둘러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 거실에 들어선 태준이 멈춰 섰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거든요. 흑흑,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의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태준아,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손을 꼭 잡아드렸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태희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 태준이 여동생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죠. 태희야,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태희야, 문 좀 열어. 싫어, 가. 태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죠. 태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5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체포 소식은 동네 전체에 퍼졌어요. 태준과 태희는 하루아침에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학교 안 가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아, 당당하게 다녀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저 애가 김태준이야. 아버지가 도둑질했다던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태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교실에 들어가자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되었죠.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갔어요. 야, 태준아.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태준이 돌아봤어요. 같은 반 성철이었죠.
진짜야? 네 아버지가. 성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사실이야?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태준의 목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대답 안 하는 걸 보니까 진짜구나.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자, 자리에 앉아라. 아이들이 후다닥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전했어요. 1교시 수업 시간 내내 태준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칠판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죠.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태준 주변을 피했어요. 야, 태준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도 뭔가 옮을까 봐. 조심해야겠어. 이런 말들이 태준의 귀에 들렸어요. 태준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태준은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싸준 도시락이었죠. 하지만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 애 불쌍하긴 하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러면. 멀리서 들리는 속삭임이 태준의 마음을 찔렀어요. 태준은 도시락을 다 먹지 못하고 뚜껑을 닫았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종이 울렸어요. 하루가 끝났어요. 김태준. 담임 선생님이 태준을 불렀어요. 네, 선생님. 태준이 선생님 앞으로 갔어요. 힘들겠지만 꿋꿋하게 견뎌내야 한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선생님의 위로도 태준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네, 선생님.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태준은 생각했어요. 왜 나까지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는 어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태준은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어머니가 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 숙제 좀 할게요. 태준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았지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회색빛이었죠.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태준의 마음속에서 절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태준아, 저녁 먹자. 네, 어머니. 식탁에 앉아서도 가족들은 말이 없었어요. 태희도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태희가 조그맣게 물었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모르겠다. 아직은.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버지의 죄가 평생 나를 따라다녀야 하는 걸까? 분노와 절망이 가슴속에서 뒤섞였어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뒤집어 주겠어. 어둠 속에서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서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야, 태준아. 네 아버지 도둑놈이라며? 같은 반 민수가 대놓고 물었어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되었죠.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대답 안 해. 부끄러워서.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죠. 그만해. 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뭐라고?
민수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도둑놈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 태준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닥쳐. 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어머, 화낸다. 무서워. 아이들이 수근거렸어요. 민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태준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뭐야, 무서워서 도망가니? 태준이 민수를 노려봤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동이야? 선생님의 목소리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었죠. 이렇게 살 순 없어. 태준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생겨났어요. 언젠가는 모든 걸 바꿔놓겠어. 그 결심이 태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태준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죠. 야, 김태준.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돌아봤어요. 3학년 선배 4명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은 정우석이었어요.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었죠. 잠깐만. 태준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뭐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야, 너 아버지 도둑이라며? 정우석이 비웃듯 말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태준이 억지로 담담한 척했어요. 상관 있지. 도둑 아들이랑 같은 학교 다니기 싫거든. 정우석의 말에 다른 선배들이 킥킥거렸어요. 태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증명해봐. 정우석이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용돈 다 내놔. 안 그러면 너도 도둑이라고 소문낼 테니까. 태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죠.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태어난 게 잘못이지. 정우석이 태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그 순간 태준의 참을성이 터졌어요. 그만해요. 태준이 정우석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 새끼가 감히? 정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른 선배들이 태준을 둘러쌌어요. 야, 도둑 아들 주제에 까불어? 한 선배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어요. 태준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놓으라고. 태준이 선배의 팔을 세게 뿌리쳤어요. 선배가 뒤로 비틀거렸죠. 이 새끼가 정말. 정우석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태준이 더 빨랐어요. 퍽. 태준의 주먹이 정우석의 얼굴에 꽂혔어요. 악. 정우석이 코를 움켜쥐며 뒤로 넘어졌어요.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죠. 우석아. 다른 선배들이 놀라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분노가 폭발한 거죠. 몇 분 후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선생님들이 뛰어와서 싸움을 말렸어요. 김태준, 당장 그만둬. 체육 선생님이 태준을 붙잡았어요. 태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정우석은 코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른 선배들도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죠. 교장실에서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태준, 이게 뭔 일이야?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엄했어요. 죄송합니다. 태준이 작게 대답했어요. 죄송하다고. 학생이 선배를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부교장 선생님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선배들이 먼저 변명하지 마.
태준의 말이 끊어졌어요. 역시 범죄자, 피가 흐르는구나. 부교장 선생님의 말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어요.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결국 태준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집에 돌아온 태준을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가 태준을 일으켜 세웠어요. 태준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머니가 자신을 탓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참지 못해서. 태준아, 이제 어떻게 하지? 어머니의 한숨이 깊었어요. 다음 날, 태준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어요. 상대방 부상이 심각했거든요. 6개월 보호 처분이야. 담당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소년원에 들어선 태준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민호 보호관찰관이었죠. 40대 중반의 이민호는 다른 어른들과 달랐어요. 태준아, 안녕? 첫 만남에서 이민호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태준이 작게 대답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선배들을 다치게 해서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 이민호가 천천히 물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민호의 눈이 진지했죠. 선배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괴롭혔는데? 아버지 때문에. 도둑 아들이라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민호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태준아, 내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 그 말에 태준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태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저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민호가 태준을 다독여줬어요. 울어도 돼. 충분히 힘들었을 거야. 태준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이제 좀 시원해. 이민호가 물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아, 내가 여기 온 거는 내 잘못이 맞아. 이민호의 말에 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해. 이민호의 말이 태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선생님, 나는 법학을 전공했어.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이민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법학이요. 태준이 관심을 보였어요. 응. 법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민호의 말에 태준이 집중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 그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게 법의 역할이지.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야. 이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태준의 하루가 바뀌었어요. 이민호는 태준에게 법학 입문서를 가져다 줬어요. 한번 읽어봐. 재미있을 거야. 태준은 반신반의하며 책을 펼쳤어요. 놀랍게도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 읽으면서 태준은 깨달았어요. 내가 당한 차별도 기본권 침해구나. 형법을 공부하면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민법을 읽으면서는 개인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죠. 어때? 재미있어?
이민호가 물었어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태준의 대답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더 읽어볼까? 이민호가 더 많은 책을 가져다 줬어요. 소년원에서의 하루 일과가 끝나면 태준은 법학 공부에 매달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태준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야, 태준아. 공부만 하지 말고 같이 놀자. 다른 원생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재미있어. 태준의 대답이 진심이었어요. 법학서를 읽을수록 태준의 꿈이 구체화되었어요. 나도 법조인이 되고 싶어. 어느 날 이민호가 태준에게 물었어요. 태준아,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검사요. 태준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검사. 왜?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당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민호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꿈이구나.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검사가 될 수 있을까요? 태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어요. 왜 안 돼? 내가 겪은 고통이 오히려 내 무기가 될 거야. 이민호의 말에 태준이 힘을 얻었어요. 정말요? 그럼 진짜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태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생겨났죠. 소년원에서의 나날들이 태준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분노와 절망 대신 의지와 희망으로 가득 찼죠. 태준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민호가 태준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원래 똑똑했던 태준이 목표를 찾자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 거예요. 6개월이 지나갔어요. 소년원을 나오기 전날이었어요. 태준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이민호가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저한테 희망을 주셔서요. 천만에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이민호가 웃었어요. 태준아, 넌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어. 그 말이 태준의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내가 겪은 고통들이 오히려 내 무기가 될 거야. 태준은 그제서야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법조인이 되어 이 사회의 불의와 편견에 맞서겠다는 결심이 섰죠. 소년원을 나오는 날 아침이었어요. 태준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태준의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절망과 분노 대신 의지와 희망이 가득했죠.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소년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아. 어머니가 달려와서 태준을 껴안았어요. 어머니. 태준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시간이었어요. 태준의 대답에 어머니가 놀랐어요. 정말? 네.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태준은 생각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법이라는 무기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태준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태준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 검정고시 볼게요. 태준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검정고시.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고등학교는 그만두고 대학에 바로 가고 싶어요. 태준의 눈에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지 않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했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아까워요.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 검사가 되고 싶어요. 검사.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네.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태준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태준아, 정말 할 수 있겠니? 네, 꼭 해낼게요. 태준의 대답에 확신이 넘쳤어요. 그럼, 어머니가 도와줄게. 어머니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뒷바라지할게.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부터 태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도서관에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하기 시작했죠. 검정고시 준비서들을 쌓아놓고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이민호 선생님이 빌려준 법학 교재도 함께 읽었어요. 와, 진짜 어렵네. 처음에는 법학 용어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전을 찾아가며 하나씩 이해해 나갔죠. 도서관에서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저 애가 김태준이야. 소년원 다녀온 애 맞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어. 오히려 더 큰 동기가 되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점심도 도서관에서 간단히 해결했죠. 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태준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고 있었어요. 특히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법과 정치 문제들을 거의 다 마쳤어요. 이 정도면 검정고시는 문제 없겠는데. 태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어요.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검정고시 원서 접수일이 다가왔어요. 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원서를 제출했어요. 드디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험까지 한 달 남았어요. 태준은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특히 약한 과목인 수학과 영어의 시간을 더 투자했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수학 문제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나갔죠.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어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개씩 외우자. 태준이 스스로와 약속했어요. 시험 일주일 전이었어요. 태준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어요. 모든 과목을 다시 한번 훑어봤죠. 이제 할 만큼 했어.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검정고시 당일 아침이었어요. 태준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태준아, 아침 먹고 가. 어머니가 든든한 아침을 차려줬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태준이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긴장되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조금요. 하지만 자신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시험장에 도착한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1교시 국어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문제를 보자마자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2교시는 수학이었어요. 조금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연습한 대로 차분히 풀었죠. 점심시간에 태준은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오후에는 영어와 사회탐구가 있었어요. 영어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어요. 사회탐구는 태준의 특기 과목이었어요.
특히 법과 정치 문제들은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동안 법학 공부를 한 덕분이었죠. 마지막 과목인 과학탐구까지 끝났어요. 후, 태준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시험장에서 나오는 길에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민호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집에 돌아온 태준을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어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잘 본 것 같아요. 태준의 대답에 어머니가 안도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태준이 웃었어요. 발표까지는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이 태준에게는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태준은 그냥 놀고 있지 않았어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목표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였어요. 서울대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보자. 다시 한번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수능 문제집들을 쌓아놓고 공부했어요. 검정고시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태준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알림이 떴어요. 태준이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결과 화면이 나타났어요. 합격. 모든 과목에서 만점이었어요. 어머니, 합격했어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정말? 네, 전 과목 만점이에요. 어머니가 태준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네에서는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도 머리는 좋구나. 역시 공부는 배신하지 않네.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수능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언어 영역과 사회 탐구는 자신 있었지만 수학과 영어가 문제였어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태준이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샀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할 정도였어요. 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이 기회예요. 태준의 의지는 굳건했어요. 수능까지 6개월 남았어요. 태준은 수도승 같은 생활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 만날 친구도 별로 없었지만요. 야, 태준아. 가끔은 놀자. 동네 친구가 제안했어요. 미안, 나는 공부해야 해. 태준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공부만 하면 재미없잖아. 나는 이게 재미있어. 태준의 대답이 진심이었어요. 목표가 생기니까 모든 게 즐거웠어요. 수학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영어도 단어를 많이 외우니까 독해가 쉬워졌어요. 이제 좀 할만해지는 것 같아. 태준이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수능 3개월 전이었어요. 태준은 모의고사를 봤어요. 결과는 서울대 합격권이었어요. 진짜. 태준이 믿기지 않아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 학원 선생님이 말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어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능 한 달 전이었어요. 태준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할 만큼 했어. 태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수능 당일이 다가왔어요. 태준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태준아,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 해. 네, 어머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태준은 다짐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18세의 태준에게는 인생을 건 승부였어요. 1교시 언어 영역부터 시작되었어요. 문제들이 평소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태준은 침착하게 풀어나갔어요. 2교시 수리 영역이었어요. 가장 걱정했던 과목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연습한 덕분에 막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어요. 힘내자. 태준이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오후에는 외국어 영역과 사회탐구가 있었어요. 외국어 영역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어요. 마지막 사회탐구는 태준의 특기였어요. 법과 정치, 윤리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모든 시험이 끝났어요. 태준이 시험장에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태준의 대답에 어머니가 웃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태준은 생각했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합격 발표까지는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태준은 대학 법학 전공 서적들을 미리 읽기 시작했어요. 미리 준비해두자.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드디어 발표일이 왔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어요. 합격.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명문사립대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어머니, 됐어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달려와서 태준을 안아줬어요. 정말 잘했다. 태준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예요. 3월 드디어 대학 입학식 날이 왔어요. 태준은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어머니, 어때요? 멋있다. 우리 아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대학 캠퍼스에 도착한 태준은 놀랐어요. 너무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와, 여기서 공부하는구나. 입학식장에 들어가니 수많은 신입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왔더라고요. 태준은 혼자였어요. 어머니는 일을 하러 가셨거든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충분해. 태준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법학과 신입생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예요. 옆자리 학생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태준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태준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검정고시로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민수의 표정이 살짝 어색해졌어요. 태준은 그런 반응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강해졌거든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헌법 시간이었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법학은 어려운 학문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기본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교수님이 갑자기 태준을 지목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침착했어요.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태준이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나뉩니다. 교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미리 공부해 왔군요. 다른 학생들이 태준을 신기하게 봤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수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미리 공부했구나. 조금요. 태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소년원에서부터 공부해 온 거였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대화가 들렸어요. 야, 너희 부모님 뭐 하셔?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야. 우리 아버지는 의사셔. 태주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얘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태준아,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누군가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일하세요. 태준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오후에는 형법 수업이 있었어요. 범죄와 형벌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버지의 일 때문에 더 관심이 갔거든요. 범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태준은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잘못은 했지만 인간이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간 태준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은 좋니? 네, 괜찮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어색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태주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태준아, 공부에 지장 없겠니?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저녁 시간만 일할게요. 태준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했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일하고 새벽에는 공부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동기 하나가 들어왔어요. 태준아? 민수였어요. 안녕, 민수야. 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일해? 응.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겠다. 민수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태준은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는 이런 일도 좋아해. 다음 날부터 민수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더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태주는 그런 변화를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간고사가 다가왔어요. 태주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태주는 전 과목 A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와? 민수가 놀라워했어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신기해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 태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들도 태준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학생, 실력이 뛰어나군요. 헌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조인을 꿈꾸고 있나요? 네, 교수님.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태준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좋은 꿈이군요.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격려에 태준이 힘을 얻었어요. 2학년이 되었어요. 태준은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사법고시가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합격률은 3%도 안 되는 극악의 시험이었죠. 정말 어려운 시험이야. 선배들이 말했어요. 몇 년씩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태준은 겁내지 않았어요.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고시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태준아, 너 정말 열심히 한다. 스터디원 중 하나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게 내 꿈이잖아. 태준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12시간씩 공부했어요.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고생이 뭐야. 태준은 소년원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행복했어요. 3학년이 되었어요. 태준은 첫 번째 사법고시에 도전했어요. 1차 객관식 시험이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니 수백 명의 수험생들이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할 수 있어. 태준이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동안 준비한 대로 차분히 풀었어요. 결과 발표일이 왔어요. 태준은 1차를 통과했어요. 와, 됐다.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관문은 2차였어요. 논문형 시험을 6일에 걸쳐 치러야 했어요.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2차 시험날이 왔어요. 첫째 날은 헌법이었어요. 3시간 동안 논문을 써야 했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썼어요. 6일간의 긴 시험이 끝났어요. 태준은 탈진할 것 같았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결과 발표일이 왔어요. 컴퓨터 앞에 앉은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불합격. 화면에 뜬 글씨를 보고 태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점수를 확인해 보니 아주 조금 모자랐어요. 다음에는 꼭 붙을 거야. 태준이 다시 결심했어요. 두 번째 도전을 위해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약점이었던 상법과 행정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답안, 작성 연습도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태준의 눈에 투지가 불타올랐어요. 4학년이 되었어요. 두 번째 사법고시 도전의 해였어요. 1차는 무난하게 통과했어요. 이번엔 2차가 관건이었어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시간 배분도 완벽했고 답안의 질도 높아졌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느낌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될 것 같아. 태준의 직감이었어요. 결과 발표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확인했어요. 태준아, 같이 보자. 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합격. 화면에 뜬 글씨를 보고 태준과 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됐다. 정말 됐구나. 어머니가 태준을 꼭 안아줬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이민호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사법고시 붙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태준아. 전화 너머로 이민호 선생님의 기쁨이 전해졌어요.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태준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사법연수원 입소가 앞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은 통과한 거였어요. 이제 진짜 검사가 되는 거야. 태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민호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 태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겪은 고통들이 정말 무기가 되었어.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기뻐서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였어요. 사법연수원에서의 마지막 교육만 남아 있었어요. 그 후에는 검사로 임관하게 되는 거였죠. 태준의 긴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사법연수원을 무사히 마친 태준은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어요. 처음 검사복을 입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태준이 감격했어요. 5년이 흘렀어요. 태준은 이제 30대 후반의 베테랑 검사가 되어 있었어요.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사건들을 처리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건들에 더욱 열정을 보였죠.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시민이 고마워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준의 대답이 겸손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태준에게는 가장 보람찼어요. 어느 날 집에 도착한 태준은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이게 뭐지? 초대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태준이 초대장을 자세히 봤어요. 소년원에 들어가면서 중퇴한 학교였어요. 하지만 동창들이 태준의 연락처를 찾아 초대장을 보낸 거였어요. 김태준 동기에게. 초대장에는 정중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태준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 시절의 기억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동창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가볼까? 태준이 결심했어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고급 클럽이었어요. 꽤 비싸 보이는 곳이네. 태준이 주소를 확인하며 생각했어요. 동창회에 당일이 왔어요. 태준은 의도적으로 평범한 옷차림을 했어요.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어요. 낡은 가죽 가방도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직장인 같았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태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클럽에 도착한 태준은 놀랐어요. 입구부터 화려했거든요. 여기가 맞나? 초대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값비싼 술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비싸 보이네. 태준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동창들은 하나같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태준의 평범한 차림새와는 대조적이었죠. 김태준이네. 한 동창이 태준을 알아봤어요. 민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아이였죠. 민식아, 오랜만이다. 태준이 반가워하며 다가갔어요.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민식이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동안 뭐 하고 살았어?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어. 태준이 대충 대답했어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힘들게 사는구나. 민식의 시선이 태준의 차림새를 훑었어요. 명품 하나 없는 소박한 복장을 보고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머, 태준이다. 진짜 오랜만이네. 반가운 인사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동창들의 자랑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어. 작년 매출이 100억이더라. 성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어. 진우가 덧붙였어요. 연봉이 2억 정도 돼. 나는 강남에 빌딩 하나 샀어. 현수가 말했어요. 투자 잘해서 부자가 됐지. 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다들 성공했다는 얘기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이정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이 부유했던 그는 지금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야들아, 나는 작년에 변호사비로만 50억 벌었어. 정훈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요즘 법조계가 정말 돈이 되더라. 다른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대단하다, 정훈아. 역시 너는 다르네. 정훈이 더욱 우쭐해했어요. 법조계에서는 내가 꽤 유명해. 대형 사건들 많이 맡거든. 태주는 묵묵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정훈의 자랑이 계속 이어졌어요. 얼마 전에는 재벌 2세 사건도 맡았어. 변호사비가 10억이었지. 와, 정말 대단하다. 동창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한 동창이 태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태준아, 너는 뭐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되었어요. 요즘 취업도 어렵다던데. 약간의 조롱이 섞인 어조였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이들에게 자신이 검사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믿지 않을 거였어요. 혹시 믿는다 해도 태도가 180도 바뀔 거였어요. 나도 법조계에 있어.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정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법조계, 혹시 법무사나 행정사 같은 거야? 비웃는 투의 말이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 정훈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같은 진짜 법조인을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동창들이 킥킥거렸어요. 태준을 무시하는 웃음이었어요. 태준은 묵묵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올라왔지만 억눌렀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태준을 마치 시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처럼 대했어요. 태준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민식이 동정하는 듯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일자리 구하는 거면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다른 동창도 덧붙였어요.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정훈이 가장 심했어요. 태준아, 정말 안 됐다. 내가 그때 소년원만 안 갔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정훈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까운 일이었지. 태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과거를 들먹이며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면 되지. 정훈이 마치 위로하는 척했어요. 나중에 내 사무실에서 자비리라도 시켜줄게. 그 말이 태준의 마지막 참을성을 건드렸어요.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창들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왜, 어디 가? 민식이 물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명함집을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으로 된 단정한 명함집이었어요. 태준의 손이 명함집을 열었어요. 동창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태준이 명함을 한 장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훈아. 태준이 정훈을 불렀어요. 응. 정훈이 대답했어요. 너 변호사라고 했지. 그래, 왜? 정훈이 의아해했어요. 태준이 정훈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이거 받아봐. 정훈은 별 생각 없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을 본 순간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한민국 검찰청 김태준 검사. 명함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정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게. 정훈이 중얼거렸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명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검사. 진짜야? 동창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클럽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맞아. 나는 검사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5년 전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마치고 검사 임관했어.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태준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정훈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야, 태준아. 농담이지. 너가 검사라니. 믿기지 않는데.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겠지. 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범죄자 아들이 검사가 됐다는 게. 태준의 말에 동창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태준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전과자야. 태준이 한 명씩 동창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나는 소년원도 다녀왔고. 하지만 그게 뭐. 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 과거가 내가 검사가 되는 걸 막았나?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준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너희는 아직도 출신이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구나. 태준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가 누구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한다고. 동창회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거들먹거리던 동창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특히 정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정훈에게 향했어요. 정훈아, 너 작년에 변호사비로 50억 벌었다고 했지.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중에 떳떳하지 못한 돈은 없겠지. 태준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정훈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실제로 몇 건의 의뢰에서 뒷돈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뭔 소리야?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깨끗하게 벌었어. 그렇다면 다행이고. 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법을 어기는 일은 없길 바라. 태준이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말인데, 내가 담당하는 사건 중에는 변호사 비리 수사도 있거든. 정훈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태준의 위압감이 대단했거든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실히 봤으니까. 동창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잘 있어, 친구들. 그리고는 클럽을 나섰어요. 뒤에서는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클럽을 나온 태준은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태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동창들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뚫린 기분이었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민호 선생님. 태준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 정말 뿌듯한 하루였어요. 마음속으로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내일 얘기 들려줘.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민호 선생님이 고마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태준은 생각했어요.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오늘 동창들에게 보여준 것도 일종의 정의였죠.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것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태준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태준아,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잘 다녀왔어요, 어머니.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창들이 놀라지 않았니? 네, 많이 놀랐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드렸어요. 동창들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부터 마지막에 검사 신분을 밝힌 것까지요. 정말 잘했다, 태준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너는 정말 대단한 아들이야. 어머니의 칭찬에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보람 있었어요. 태준의 대답이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과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범죄자의 아들에서 검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한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검찰청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태준 검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태준도 밝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사무실에 앉은 태준은 오늘 처리할 사건들을 살펴봤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이 사건부터 처리하자. 태준이 파일을 펼쳤어요. 1시간 후 이민호 선생님이 태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태준아, 선생님. 태준이 반갑게 일어났어요. 어제 문자 받고 궁금해서 왔어. 이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준이 어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이민호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잘했구나. 당당하게 맞선 거 멋있어. 이민호의 칭찬에 태준이 부끄러워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이민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선생님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의가 뭔지, 법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이민호의 얼굴에 감동이 어렸어요. 태준아, 넌 정말 훌륭한 검사가 되었구나. 아직 멀었어요. 태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이민호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내가 겪은 고통들이 정말 무기가 되었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후배 검사 하나가 들어왔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뭔 일이야? 태준이 물었어요. 급한 사건이 들어왔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사건인데? 청소년 폭력 사건이에요. 후배의 말에 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하게 다치게 했는데 피해자는 소년원 출신이라서 신빙성 논란이 있어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직접 처리할게.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후배가 고마워했어요. 이민호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네,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건 파일을 받아본 태준은 분노했어요. 명백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소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태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어요. 17세 소년이었어요. 태준의 과거와 닮아 있었죠. 형,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년원 출신이라고 거짓말쟁이 취급해요. 태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태준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요? 소년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진실을 밝혀낼 거야. 태준이 약속했어요. 한 달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진실이 드러났어요.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법정에서 태준이 공소유지를 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를 들먹이며 진실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과거가 현재의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소년원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준이 일어섰어요. 변호인의 주장은 명백한 편견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피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준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정을 나온 피해자 소년이 태준에게 달려왔어요. 형, 정말 감사해요. 소년이 울먹였어요. 처음으로 제 말을 믿어주는 어른을 만났어요.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형도 힘든 시절이 있었죠. 소년이 물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와 비슷한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형이 저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맞아. 그 경험이 있었기에 널 도울 수 있었어. 태준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형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소년의 다짐에 태준이 뿌듯해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태준을 어머니가 맞이했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태준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정말 잘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저도 보람 있었어요.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날 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체포되던 날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었어요. 소년원에서 이민호 선생님을 만난 것,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검정고시와 대학 입학, 사법고시 합격과 검사 임관, 그리고 오늘의 승리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준이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민호 선생님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이민호 선생님이었어요. 오늘 사건 얘기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태준이 답장을 보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 내가 해낸 거야. 앞으로도 화이팅.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부터 태준의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욱 당당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만의 무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동료들도 태준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태준 검사님은 정말 대단해요. 약자를 위한 사건에서는 최고세요. 그런 평가들이 태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몇 년이 더 흘렀어요. 태준은 이제 중견 검사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어느 날 후배 검사가 태준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태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내가 겪은 경험들 때문이야. 무슨 경험이요?
언젠가 얘기해 줄게.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소년원을 방문했어요. 이민호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이 아이들 앞에 섰어요. 저는 검사 김태준입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검사가 소년원에 와서 강연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5년 전에 저도 여기 있었거든요. 태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범죄부터 소년원 입소까지, 그리고 이민호 선생님과의 만남, 법학에 대한 관심과 꿈의 발견, 검정고시부터 사법고시까지의 험난한 여정, 마지막으로 검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 현재까지.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가능해요. 저 같은 애도? 그럼요.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 못할 리 없어요. 태준의 대답에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민호 선생님이 말했어요. 태준아, 정말 멋있었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거야.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준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제 내가 다른 아이들의 이민호가 되어주는 거구나.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태준은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정말 보람 있었어요, 어머니. 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운 건 나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날 밤 태준은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15세의 태준이었어요. 형, 정말 괜찮아질까요? 어린 태준이 물었어요. 그럼, 분명히 괜찮아져. 현재의 태준이 대답했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정말요? 정말이야. 형이 증명해 줄게. 꿈속에서 두 태준이 웃으며 악수했어요. 아침에 눈을 뜬 태준은 상쾌했어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태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긴 여정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범죄자의 아들에서 검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한 정의를 아는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태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줄 차례였어요. 정의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